여섯 번째 사례 발표 듣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본인이 아이들과 직접 이러한 경험을 나누는 이 체험의 시간을 가진 분의 이야기 시간이에요.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서대문에 계시는 조혜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발표잖아요. 한 1박 2일로 해야 될 워크숍을 하루에 몰아서 하고 있고요. 김종덕 교수님 괜찮으시죠? 조금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신경이 쓰였는데 한 번도 졸지 않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분들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동네 셰프 요리 교실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먹거리 기금을 가지고 먹거리 정의 공모전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그러니까 예선을 거친 5팀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선정이 돼서 프로젝트로 저희가 이름을 달빛 정류장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달달하게 빛나는 정류장이에요. 잠깐 정이 흐르는 곳일 수도 있고 먹거리가 흐르는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달빛 정류장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실행한 기간은 짧아요. 보기엔 짧지만 4달을 매달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5월부터 기획을 해서 더운 여름을 보냈거든요. 올 여름이 참 더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강은경 디자이너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꿈나무 카드 가맹점 이렇게 써져 있고 편의점에 유독 아이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주로 삼각김밥이랑 도시락 이런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를 많이 먹는 거에 착안을 해서 우리 동네에 괜찮은 밥집이 좀 있는데 왜 아이들은 거기는 왜 꿈나무 가맹점이 안 되어 있을까? 기본적인 먹거리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먹거리가 그런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스로 먹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맹점을 조사했는데요. 저희 달빛 정류장에 가맹점 모니터링하는 엄마들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함께 디자인을 도와주는 디자이너 그렇게 구성을 해서 약간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구성을 해서 좀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음식점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져다 드리면서 이렇게 꿈나무 카드를 아시는지 그리고 가맹점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고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이 웹자보가 그 마을 방이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올려놨더니 저희는 서대문 지역 제가 사는 동네에 꿈나무 카드 가진 아이들이 1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 동네 아이들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동네에도 퍼져 나가게끔 하는 게 원칙이어서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연락이 온 거예요. 신촌에서도 연락이 오고 남가자동, 북가자동 쪽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런 모든 소스를 드릴 테니 거기서도 한번 이용을 해보십사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단계를 살펴보시면 먼저 그렇게 가맹점 모집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먹어본 다음에 이 재료가 아이들이 한 끼 식사 5,000원의 꿈나무 카드를 내고 먹을만 하다라고 검증을 제가 좀 제 미각으로 검증을 했고요. 가급적 기준은 우리 농산물 쓰고 첨가물 안 쓴 그런 음식점을 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동네 음식점 그 가맹점만 하면 아이들이 가맹점을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와의 대면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도 한 번 더 그곳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각 가맹점의 사장님들과 요리 교실을 한번 해보자. 아이들하고 방학 동안에 한 끼는 그거를 먹고 갈 수 있을 만큼 요리를 해서 같이 먹어보자라고 해서 요리 교실을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요리 교실을 홍보하고 아이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요리 교실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센터라고 하죠. A4 용지 하나 줘요. 되게 재미없는 표로 우리 동네 꿈나무 가맹점이 이만큼 있다라는 표를 주는데요.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디자이너랑 함께 이렇게 좀 우리 동네 지도를 시각화해서 그려서 여기에 어떤 가맹점들이 있는지를 좀 시각화 비주얼적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고, 자꾸 뒤로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렇게 새로 저희가 발로 뛰면서 찾은 가맹점을 신규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좀 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새로운 곳은 이렇게 좀 별표나 표시를 마크를 좀 넣었고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넣어서 가맹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좀 더 가맹점이 됐으면 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놓았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곳을 좀 찾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센터의 도움 없이는 조금 힘들어서 주민센터 분들하고 좀 많이 동장님도 찾아뵙고 하면서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현수막이 달아주시긴 하셨는데 위에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현수막도 달아주시고 함께하는 기관으로는 주민센터랑 문화예지 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 기관이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 요리 공간으로 대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관과 함께 한 그 요리 교실을 열게 된 거죠. 이거는 웹자보고요. 그래서 이게 동네 그 음식점에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SNS에도 홍보가 들어간 웹자보예요. 초등학교 요리가 칼질이 가능하고 불을 쓸 수 있는 아이를 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잡았고요. 중학생까지 한 15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게명을 써서 그 동네에 계신 요리사분들이 직접 자신들이 잘하는 음식을 그 친환경 식재료 90% 이상 그리고 빵 같은 것도 우리 밀빵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한 거죠 나름. 그래서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음식을 만들면서 먹어보고 체험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꿈나무 카드를 먼저 받았어요. 꿈나무 카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문자를 다 보내달라 그래서 꿈나무 카드 아이들을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받고 나머지를 일반 학생들로 채워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꿈나무만 모여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식이나 이런 거 낙인 찍히는 거에 좀 두려워서 실제로 요리교실 진행할 때도 그런 부분이 안 드러나게끔 하고 진행을 하는데 좀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꿈나무 아이들이 한 30% 됐고 일반 아동이 한 70%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웹자보가 나간 다음에 일반 아동 접수 받을 때 하루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대기자를 받아서 대기자 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그만큼 이러한 요리 프로그램은 되게 많은데 진짜 내가 그냥 돈 주고 사 먹었던 스파게티집 그 셰프님이 직접 요리사가 돼서 가르쳐주는 그런 컨셉이 되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반응이 좋았고요. 이 숫자를 좀 써봤는데 4회는 4명의 동네 셰프가 이 동네 셰프 요리 교실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32는 요리 교실에 참석한 아이들이에요. 4회를 다 참석한 아이들도 있고 한 회만 참석한 아이들도 좀 있었고요. 중학생이 요리 교실 잘 안 오는데 그래도 한 6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 남자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원래 여자 학생들이 좀 월등히 많은데 남자가 좀 14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숫자는 매회 거의 15명을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2명 더 받았고요. 거의 90% 이상의 예약을 해놓고 안 오는 요리교실도 무료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4회 요리교실은 참석률이 되게 좋아서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협조를 받아서 동네 이렇게 유관기관 저희 동네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센터에서는 홍보를 해주셨고요. 문화의 집의 베이커리실이나 종합복지관의 지하 식당을 이용해서 요리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네 그런 기관들이랑도 네트워킹이 됐다는 점도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빵보다는 밥이 좋을 것 같아서 밥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토스트와 주먹밥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뒷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 바로 옆집에 봉구수 밥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야 되나 여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찌되었든 봉구수 밥버거는 체인이고 그래서 첨가물을 많이 쓰는 곳이고 여기는 동네 아저씨가 그냥 10년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길거리 토스트처럼 토스트랑 다양한 주먹밥을 만들어 파시는데 여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면 한 끼 식사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생협에서 파는 올리브유 참치, 카놀라유 같은 안 들어간 올리브유 참치로 만든 참치김치 주먹밥이랑 토스트를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국가대표 셰프처럼 태극기도 있죠. 이렇게 설명하고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해서 엄마들의 만족도도 되게 컸고요. 거의가 90% 이상 생협 재료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색깔을 안 내서 색깔이 이런데 아이들이 생협 재료나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고 먹어보는데도 거부감 없이 되게 맛있게 잘 먹어서 그 인식에서는 색깔이나 이런 거에서는 따지지 않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길거리 토스트 만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회는 김밥집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김간에나 저가형 분식집이 많이 있지만 여기는 직접 다 쌀이나 국내산 재료를 활용해서 수제 김밥을 만드는 김밥집이었는데요. 동네에 계신 그 김밥집 사장님 되게 마인드가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제육볶음, 그러니까 고추장 양념을 해서 무항생제 제육을 볶아서 깻잎이랑 당근이랑 단무지를 넣고 만들었는데요. 여기 들어간 당근은 제가 농사지은 텃밭 당근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선생님이 힘들게 농사지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맛보기도 하고 같이 썰어서 먹었는데 좀 크기가 작아서 채 써는 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육볶음 김밥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김밥을 어른들도 만들기 힘들어요. 김밥을 이렇게 고스란히 말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하나하나 과정 하나 따라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가 만든 김밥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너가 만들었냐?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다고 해요. 제육김밥을 만든 거, 깻잎도 마찬가지로 저희 텃밭에서 따간 깻잎과 당근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텃밭의 그 풍부한 색깔과 맛을 느껴보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운 날 가서 텃밭에 수확을 해와가지고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3회에서는 여기는 까르보네라고 수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파스타랑 버거 스테이크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사장님이셨는데 여기서는 우리밀로 만드는 한우 수제 버거랑 요거트 샐러드를 함께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매장에서 직접 진행한 케이스예요. 매장이 쉬는 날, 월요일 날, 휴무일 날 이 선생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매장에서 수업한 걸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먹었던 손님이 돼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장님과 요리사와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니까 그게 되게 재미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압구정에서 버거집을 운영을 하시다가 서대문의 동네 까르보 아저씨가 되셔서 오셨는데 아이들에게 설명을 차근차근 잘해주셔서 형처럼 되게 잘해주셔서 아이들이 재밌게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소고기랑 돼지고기 반반 섞어서 이렇게 수제 버거 만들어 봤고요. 우리밀 버거빵을 활용을 했는데 우리밀을 처음 먹어본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밀이 되게 부드럽고 맛있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4회는 여기는 이제 샌드위치 집이에요. 수제 샌드위치 집인데요. 볶음밥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딸기 죽수랑 이렇게 간식으로도 싸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메뉴를 다양화하려고 카페도 한 군데 가맹점으로 넣었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감자가 아까 그 먹거리정이 박진희 님이 농사지은 감자를 두 상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에 활용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장수 감자로 만든 샐러드빵과 딸기 주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직접 감자를 으깨고 거기에 친환경 옥수수랑 양파랑 오이 그렇게 그리고 색소 안 들어간 햄 같이 넣어서 샌드위치 우리밀 역시 우리밀 빵에다 샌드위치 만들어서 생과일 갈아서 주스랑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응인데요. 반응이 좀 좋아서 몇 개 좀 넣어봤고요. SNS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활동 상황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또 반응이 좀 좋은 편이에요. 김원일 선생님도 댓글을 달아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셨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동네 먹거리와 아이들이 이어지는 일이 또 있었으면 한다. 사람들끼리 교류하게 하는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케이스가 우리 동네에도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소스나 디자인 소스나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언제든 나눌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해서 많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예로 아까 장수에서 감자를 두 상자 주셨지만 단양과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단양에서는 그러니까 동결 건조 사과 스낵을 200봉지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맹점에 분할 제가 배포를 했고요. 주민센터에서 문자를 보내줘서 그 단양의 사과 한 봉지씩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2봉지씩 드렸거든요. 가맹점에도 놓아드리고 아이들이 자주 찾는 곳 한 군데 더해서 4군데에서 배포를 해서 아이들이 먹어본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되게 맛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되게 기분이 좀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그 요리사들 매장에 제가 자주 가요. 자주 가면 여기가 요리교실 했던 선생님 그 카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가면서 엄마들끼리 와서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아는 척 해주니까 동네 카페 사장님이나 셰프님들도 기운을 얻고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걸 하면서 한 번 이렇게 돌려봤지만 한 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자주 있고 뭐 시즌 2, 시즌 3로 해서 이미 요리 교실을 했으면 다음번에는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커피 쿠폰 찍듯이 동네 한 바퀴 해서 꿈나무 아이들이 가는 곳만 가니까 편의점을 안 가게 동네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이렇게 쿠폰을 찍어서 마지막에는 아무거나 먹고 싶은 음식점에서 비싼 거라도 하나 먹을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렇게 텃밭의 채소나 아니면은 그 접해보지 못했던 약간 새로운 식재료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경험도 풍부해지고 더불어 자기가 좀 더 자아 존중감이나 행복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있으실까요? 네. 네, 요리사 분들이랑 어떤 걸 할지 계속 제가 한 요리사 분들의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많이 가서 귀찮게 해드리고 되게 조율을 하는 게 그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 수업도 하고 있지만 제가 수업하는 것보다 한 3배, 4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사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장소도 구해야 되고 아이들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뒷정리나 정상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가 있었고 해서 네. 다 상의하고 재료는 저희가 사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거의 진짜 200만 원이지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시민 한 분 한 분이 1,000원, 2,000원씩 내서 모아주신 먹거리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조금 쓸 때마다 되게 덜덜덜덜 떨면서 썼어요. 이게 제대로 가치 있게 쓰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알차게 썼고요. 10만 원 남아서 돌려드릴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페북에 이걸 올렸더니 멀리 네팔에서 후원금을 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분도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모은 돈을 저희한테 또 보내주셔서 아, 그 돈을 정말 더 알차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엄마들이 계속 이 동네 셰프 요리 교실 열어달라고 해서 그것도 한번 유료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공모 얼마를 받아서 한 사업인 것 같습니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 맨 처음에 2014년인가요? 저희 김종덕 회장님이 씨앗 기금으로 먹거리 정의 기금을 내놓은 게 기회가 돼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행사하면서 또 후원자들을 모아서 돈을 모은 것을 이제 200만 원 정도 이제 활동하고 남긴 200만 원으로 2014년에 한 번, 2015년에 한 번 공모를 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그래서 그 지난 2015년 12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모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서대문구에 있는 집밥협동조합의 우리 조혜원 이사님이 낸 아이디어 지역의 결식아동들이 이제 그 카드 쓰는 꿈나무 카드의 가맹점을 더 확대하고 또 그 먹거리질을 아이들의 먹거리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달빛 정류장이 지난 이제 8월달에 되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적은 돈이죠. 저분의 그 고생과 이런 것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식생활 교육 또는 미각 교육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이게 하나의 직업을 창출한다 이런 차원으로만 좁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의 목표는 지역의 푸드 커뮤니티의 회복에 있지 않나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를 보여주지 않았나 식당 주인과 우리 아이가 만나고 어머니와 식당이 만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그 지역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하고 싶게 만드는 이 마음들이 이 음식 교육, 음식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겼다는 점에서 아까 얘기하신 이제 아주 좋은 이팅 디자인 사례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로 그게 기회가 돼서 10만 원 남은 걸 돌려주시길래 그거를 계속 갖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또 만들어서 시즌 2를 할 수 있을지를 그렇게 고민해 보자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오늘 제4회 슬로푸드 미각 교육 전국 워크숍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